자, 이제 상태 변화랑 열 에너지 봅시다. 우리 앞에서 상태 변화 크게 세 가지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죠. 고체, 액체, 기체에서 총 6가지 상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가열했었을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있고 냉각을 했었을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가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일단 융해가 가열해졌을 때, 그지? 그 다음에는 기화가 가열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승화가 가열했을 때요. 근데 승화는 여기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났을 때, 그지? 그 다음에 냉각했었을 때는 내가 반대인 응고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는 액화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는 승화인데 뭐에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는 냉각을 해줘야 상태 변화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상태 변화를 봐주게 되면은 물질을 가열을 하면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뜨겁게 계속 해주니까 올라갈 텐데 물질을 가열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물질의 딱 이 상태가 변하는 온도가 있어요.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상태가 변하는 온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열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가열을 해줬을 때 가열해준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뭐에 쓰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열을 해주면 크게 2가지의 상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2가지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음을 가열을 해서 계속 가열해주면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될 거고 물을 다시 계속 가열을 해주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끓어서 수증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뭐가 일어나고요? 융해가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일어나는 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끓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지? 자,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랑 입자의 배열을 보면은 일단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융해,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가열을 해줘야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는 뭐는 제외야? 물은 제외예요. 물은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돼. 부피가 주니까. 알겠어? 물은 항상 예외가 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랑 상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고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하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얼음만 있었다. 그쵸? 얼음만 있는 상태에서 쭉 가열을 하면은 어느 순간 얼음이 어떻게 돼요? 녹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녹는다는 한 번에 빵 다 녹아서 액체 되니? 아니죠.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물로 변하죠. 그러면은 계속 녹고 있을 때는 뭐랑 뭐가 같이 있니? 얼음이랑 물이랑 같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얼음만 담아놔도 녹잖아. 얼음만 담아놔도 녹으면 얼음도 있고 물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달고나 만들 때 설탕 국자에 넣고 녹이면 녹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설탕이 한꺼번에 확 다 녹아서 다 액체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죠? 설탕도 남아있고 액체가 됐다가 계속 저으면서 녹여주면 어느 순간 다 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고체를 가열하다 보면은 딱 녹기 시작하는 온도에 도달을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녹는 점이라고 해요. 녹는 점.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녹는 점. 그러니까 녹는 점에서는 바로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융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쭉 녹기 시작을 해. 다 녹을 때까지는 온도가 안 변해요. 그리고 다 녹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화가 일어나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자, 근데 이때는 이제 뭐예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라고 불러주겠어?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끓는 점에서 이제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펄펄 끓어서 액체가 다 뭐가 될 때까지 기화가 다 돼서 기체로 변할 때까지는 온도가 안 올라가고 다 기체로 변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융해가 시작되는 온도, 가열해졌을 때 뭐라고 불러준다? 녹는 점. 그 다음에는 끓음이 시작되는, 기화가 시작되는 온도는 뭐라고 불러준다? 끓는 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은 계속 가해주고 있는데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고체 상태에서 녹는 전까지 올라가다가 녹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안 변하죠. 일정하죠. 그 다음에는 다 녹고 난 다음에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끓는 구간에서도 어떻게 돼요? 온도가 안 변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녹는 전 구간에서는 뭐랑 같이 있어요? 액체하고 고체하고 같이 있고 끓는 전 구간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이 있다? 액체하고 기체하고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상태가 변할 때까지 얘네가 같이 존재를 하게 돼요. 결국에. 자, 그리고 그러면 왜 가열을 해주는 데 불구하고 온도가 안 올라가느냐? 얘는 올라가는데, 즉, 이 상태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태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가열해준 열이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돼요.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뭘 하는데 쓰이질 않아요? 온도를 높이는데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려면 고체 입자 사이에 힘을 끊어야 액체가 돼요.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면 액체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을 어떻게 돼요? 끊어야 기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자 사이에 결합을 끊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는 입자 사이가 되게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끊어야 뭘로 변하고 액체로 변하고 그다음에 액체도 좀 더 기체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끊어야 뭘로 변하는 거예요?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을 해서 이 결합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준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결합을 끊는 데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가요. 다 상태가 변할 때까지. 대신에 다 상태가 변하면 이제는 끊을 결합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자, 물질을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똑같아요. 온도가 낮아지다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열의 이동에서 배웠지. 그치? 자,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열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니 뺏기는 거니?
온도가 낮아지려면 열을 받는 거야?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죠.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열이 그렇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다가 얼음을 얼리려고 물을 담아가지고 집어넣었어. 그러면 물의 온도가 아직 0도가 안 됐죠. 물은 어느 정도 0도니까. 그럼 뭐 물의 온도가 한 15도야. 그럼 냉장고 온도가 영하 3도야. 그럼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 물에서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냉장고 온도는 높아져야 돼요. 근데 냉장고는 그 받은 열을 밖으로 자꾸 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하는 거는 열을 빼앗긴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때 냉각하면서 상태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응고나 또는 액화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결합을 끊으면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죠. 고체에서 액체 될 때, 액체에서 기체 될 때 이 입자 사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계속 가열을 해줬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네들이 다시 붙으면서는 아까 받았던 에너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체에서 기체 되면서 100만큼 받았어. 그럼 기체에서 액체 되면서 얼마만큼 내보내요? 다시 100만큼 내보내는 거예요. 흡수한 만큼 밖으로 똑같이 방출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에서 물로 될 때 300만큼 흡수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물에서 얼음으로 가면서 다시 얼마만큼 방출해요? 300만큼 방출해요. 흡수한 만큼 그대로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자끼리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 입자끼리 결합을 끊어내면서 에너지를 흡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입자끼리 새로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방출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인간들은 몇 도까지 가요? 사람은 40도 넘어가면 죽어요. 단백질이 익어버려서. 그게 아니라 뭐? 가열이요. 뭘요? 아무 거. 사람이 얼마나 온도를 뜨겁게 올릴 수 있냐고, 물체를? 글쎄요, 뭐 한 1000몇백 도까지는 올릴 수 있을걸? 철쇠도 녹이고 하니까. 자, 2000도도 넘어갈 거예요. 아마 가열을 해주면. 2000도 이상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하 273도까지는 못 내려요. 이거보다는 더 낮게 못 내려. 비슷하게 내릴 수 있는데 273보다는 더 낮게 못 내리는데 온도는 1000도 이상 더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와 입자 배열은 아까하고 반대죠.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입자 사이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고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냉각해주면 처음에 기체가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디에? 액화가 시작되는 온도, 여기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은 액화가 일어나면서 온도가 냉각해주더라도 더 이상 안 내려가죠. 왜 그러냐면 이때 액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데 열을 방출을 하는데 이 열이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안 낮아져요. 그리고 다 액체로 변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다시 온도가 쭉 낮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얘가 고체 상태로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응고 열을 방출을 하고 그러면서 방출하니까 주변으로 열을 뺏겨서 얘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낮아지지 않다가 완전히 다 고체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다시 낮아져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된다?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가열을 해주나 냉각을 해주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이 두 가지 상태로 같이 공존을 해주게 돼요. 알겠죠? 자, 아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온도 뭐라고 그랬어? 끓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도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그죠? 그 100도에서 물에서 뭘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는데 100도보다 조금만 낮아지면 뭘로 변해요? 수증기가 물로 변해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온도랑 같은 물질은 여러분들 똑같은 물질은 액체에서 기체되는 온도나 기체에서 액체되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 몇 도에서 얼어? 0도. 몇 도에서 녹아? 녹는 거. 얼음이 녹는 온도. 0도예요. 똑같아요. 0도보다 이게 왜 이게 같은 게 이해가 안 될 텐데 0도보다 0.0000000000001만 높아도 높고 이만큼만 낮아도 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녹는 온도나 어는 온도랑 어떻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0도로. 그러니까 100도보다 0.00001만 낮아도 안 끓어. 이거보다 이만큼만 0.001만 높아도 끓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끓는 온도랑 액화가 되는 온도가 같은 거고 어는 온도랑 녹는 온도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봐봐. 고체를 가열하면은 고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녹아. 다 녹고 난 다음에 액체가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식혀. 그러면 식을 때 다시 굳잖아요. 응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융해가 일어나는 녹는 점이랑 응고가 일어나는 어는 점이랑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똑같은 온도예요. 참고로 융해가 일어나면 뭐라고 불러? 여기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응고가 일어나면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해요. 고체가 되는 온도. 액체가 고체가 되는 온도 뭐? 어는 점. 그 다음에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뭐? 녹는 점. 이렇게 불러주고 같은 물질은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알겠어요? 저건 무조건 같아. 녹는 점이 더 높고 어는 점이 낮은 게 아니라 두 개는 같은 온도예요. 알겠죠? 아주 조금만 높아도 높고 아주 조금만 낮아도 얼기 때문에 그냥 같은 온도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항상 물질이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체 플러스 액체, 액체 다시 고체 플러스 액체, 고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같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흡 개념 짓기 한번 보자. 자, 1번. 다음은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러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은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고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을 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물질의 상태. A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태? 일단은 고체. B에서는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 다 녹고 나면은 액체. D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 다 끓고 나면은 기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온도 변화가 없는 B하고 D 구간에 해당이 되겠고 요 온도가 무슨 점? 녹는 점, 요 온도는 끓는 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그러면 열에너지를 방출해주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다음에는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A부터 C 구간의 물질의 상태는 A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액체 물질을 냉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A는 액체, B는 액체 플러스 고체, C는 고체 이렇게 될 거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여기서 B죠. 그죠? 여기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이용 봅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을
흡수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열을 방출하는 상태. 열의 출입은 딱 두 가지밖에는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융해가 일어나든지 기화가 일어나든지 고체에서 기차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 주위에서 열을 흡수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주위 온도를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래서 물질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름에 어디 놀러 갈 때 음식물이나 아니면은 음료수 같은 거 시원하게 하려고 어디다가 담아가요? 아이스박스에 가져가죠. 거기다 뭐 넣나? 얼음 넣잖아요. 그러면 왜 그 안에가 시원해지냐면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녹죠. 무조건 녹아야 돼요. 얼음이 융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얼음이 융해가 일어날 때 뭐를 흡수하는 거예요? 열을 흡수해야지 융해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열을 흡수하면서 거기 있던 음식물한테서 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어떻게 되겠어? 시원해지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 녹으면 어떻게 돼? 안 시원해. 한 개도. 녹아야 시원해요, 결국에는. 알겠죠?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가 응고, 그 다음에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렇게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밖으로 방출이 되니까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여름이라 에어컨 틀어놨잖아요. 그죠? 에어컨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둘이 똑같은데 뭐가 들어있냐면은 냉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냉매. 보통 뭐 프레온가스 같은 냉매가 들어있는데 이 냉매가 무슨 상태냐면은 액체 상태예요. 그럼 액체 상태의 냉매가 에어컨이나 냉장고 안을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안에서 어떻게 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공기를 랑 닿으면서 이 냉매가 열을 흡수해요. 냉장고 안에서도 열을 흡수해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 냉매가 액체 상태인데 얘가 열을 흡수하니까 무슨 상태로 바뀌겠어? 기체로 바뀌겠죠. 그렇죠? 기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을 뺏겨서 차갑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냉매는 열을 흡수했으니까 냉매는 어떻게 됐겠어? 뜨거워졌겠지. 기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에어컨이 이것만 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밖에 뭐가 있냐? 실외기가 있거든요. 알죠? 막 돌아가는 실외기 있잖아요. 그 실외기에서 가보면 실외기에서 무슨 바람 나와? 되게 뜨거운 바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 그러냐면 지금 냉매가 안에 있는 공기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기체로 바뀌었죠. 이 기체는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열을 흡수한 상태인데 이 기체를 여기가 실외기거든? 실외기 안에 보면 압축기라는 게 있어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실외기에 보면은 압축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 기체의 냉매를 뭐로 바꿔? 액체로 바꿔요.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어떻게 돼야 돼요?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을 방출하니까 여기서 무슨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열은 어디서 흡수를 해온 거야? 이 방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로부터 흡수한 열을 냉매가 흡수했다가 어디로? 실외기로 가서 밖에서 배출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열을 밖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을 빼앗아서 기체가 된 냉매가 냉장고 뒤로 가면 가끔 냉장고 소리 나지 들어본 적 있어? 왱 하는 소리가 나는 거. 그게 기체 상태로 변한 냉매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자꾸
액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어떻게 돼요? 열 내보내요. 그래서 냉장고 뒤는 되게 뜨거워요. 실제로는. 네, 열이 나와요. 냉장고 뒤에 보면. 뒤에는 보관하면 안 돼요. 냉장고 밖에. 아, 밖에 뒤편으로. 밖에 뒤에 보면은 방열판이라고 해서 막 열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냉장고 계속 열어두면은 이 냉매를 계속 압축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방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냉장고 문 열고 이렇게 있으면 시원하잖아. 근데 이 냉장고 문을 계속 열어두면은 냉매가 계속 어떻게 돼서 뒤에서 압축되면서 뒤로 어떻게 돼? 열을 자꾸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뜨거워져요. 네, 오히려. 자, 그래서 이렇게 응고나 액화나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을 방출하고 융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를 이용하는 얘가 음료에 얼음을 넣으면 음료수가 시원해지는 게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음료수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음료수가 어떻게 돼? 차가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물이 들어가니까 좀 밍밍해지지. 그지? 빨리 안 먹으면. 그다음에 아이스박스에 얼음하고 음식물을 보관하면은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흡수한 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시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자, 그다음에 기화를 이용을 한 게 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죠. 이거는 여름철 도로에 물을 뿌리면 여러분들 물 뿌려 놓으면 좀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마당에 물 뿌리거나 하는 이유가 물이 어떻게 돼? 증발해요. 그죠? 물이 기화가 이러면서 뭐를 흡수해? 열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욕하고 나오면 시원하죠? 샤워하고 나오거나 하면은 몸에 물이 묻어 있는데 묻어 있는 물이 어떻게 돼? 증발해요. 증발하면서 뭐를 흡수해? 체온을 흡수하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뿌리면 얘가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체온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진다란 말이에요. 알코올솜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도 좀 있으면 시원해지는 게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뭐를 흡수해서 그래요? 체온을 흡수해서 시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종이 냄비에 라면을 끓여도 종이에 불이 안 붙어요. 왜? 물을 끓이는데 열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유팩에다가 물 넣고 가열해도 우유팩 안 타요. 물 끓어요. 집에서 해봐도 안 타요. 우유팩. 자, 대신 물이 다 끓어서 없어지면 타. 물이 있으면 안 타요. 그래서 우유팩 안에다가 물 넣어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네, 1000ml짜리. 그 다음에 여름철 선로에 물을 뿌려서 선로가 늘어나는 것도 막아주고, 여러분들, 사막에서 물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죽 물주머니를 쓰는데, 가죽 물주머니는 완벽하게 이게 통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돼요? 물이 약간 새요. 그러면 가죽 물주머니 바깥으로 물이 약간 새면 얘가 어떻게 돼? 증발해. 그럼 증발하면서 뭐를 흡수하니까? 물에 있는 열을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물이 좀 시원해지게 되는 효과가 벌어지게 되고, 여름철 인공 안개 장치로 물을 쫙 뿌려주면은 거기 지나가면은 인공 안개 만들어 놓으면은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땀을 흘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땀을 흘리면 땀이 어떻게 돼요? 흘렀다가 말라요. 마르면서 뭘 흡수해서 증발해? 체온을 흡수해서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체온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가,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지. 그치? 포유류가 다른 동물, 사람이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다 모든 기능이 약해. 하다못해 쥐보다도 사람이 느려. 쥐 얼마나 빠른데 엄청 빨리 뛴단 말이에요. 말이나 사슴보다 사람 엄청 느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얘네들보다 나은 거는 뭘 흘리기 때문에? 땀을 흘리기 때문에 체온을 낮출 수 있어서 지구력이 좋아요. 개는 땀샘이 없잖아. 그러니까 개는 땀을 못 흘리니까 어떻게 돼? 입 벌리고 헥헥 하잖아요. 그게 열을 식히는 거란 말이에요. 땀을 못 흘리니까. 대신에 사람은 헥헥거리진 않죠. 땀이 나서 땀이 마르면서 열을 식힐 수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캥거루는 팔과 다리에 침을 묻혀서 침이 증발하는 거를 통해서.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자기 털 고르는 거야. 열이 날 때 물수건을 몸에 올리거나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은 마르면서 체온이 내려갑니다. 항아리 냉장고의 모래에 물을 뿌려
항아리 속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해준다. 항아리에다 물을 넣어놓으면 생각보다 시원해요. 여러분들 항아리 같은 거를 뭐라 불러? 이걸 뭐라 하냐면 옹기 또는 톡이라고 해요. 흙을 구워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항아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작은 미세한 되게 조그마한 공기구멍이 되게 많아요. 이 공기구멍으로 물이 살짝 새어 나오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증발하면서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시원해진다란 말이에요. 열을 흡수를 해서. 에어컨, 실내기 하고 냉장고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백신을 수송을 하거나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을 해주면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음 집어넣는 경우랑 드라이 아이스 집어넣는 경우랑 어느 경우가 더 온도가 낮게 유지가 돼요? 드라이 아이스가 더 낮게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할 때 흡수하는 열이 얼음이 녹으면서 흡수하는 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자, 응고. 응고를 하면은 여러분들 열이 방출돼요. 그래서 겨울에 과일 저장 창고나 이런 데다가 큰 양동이로 물을 많이 밑에다 놓던가 아니면 물을 막 밑에다 뿌려놔요. 물 뿌려놓으면 얘네들이 추우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 얼죠. 그럼 물이 얼 때 결국에 물이 액체에서 뭘로 변해요? 고체로 변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응고가 일어날 때 이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을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얼면서 방출하는 열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안 얼어요. 물 때문에 얼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얼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글루 알지? 에스키모들 사는데 근데 요새 실제로 살진 않아요. 거기서 옛날에나 살았지. 이글루 뭘로 만들어? 얼음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글루가 보통 북극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북극에 가보면 보통 밖에가 몇 도냐면 영하 한 30도, 40도 되거든요. 근데 이글루 안에 들어가면은 한 영하 10도 이 정도 돼요. 이글루가 더 차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에 들어가면. 이글루 얼음으로 집을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한 영하 10도 돼요. 근데 그 이글루 안쪽에다가 물을 뿌리면 물이 얼겠지. 영하니까. 근데 물이 얼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응고, 열이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좀 덜 춥대요. 한 영하 2, 3도까지 떨어진대. 온도가. 그러니까 그래도 추운데 덜 추운 거지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밖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이글루 안쪽 벽에다 뿌려주면 이미 얼만큼 추운 거야. 근데 얼면서 뭘 방출하니까 응고할 때 열을 방출하니까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덜 춥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 그다음에는 액체 파라핀을 이용을 해서 액체 파라핀 같은 경우가 이제 손가락 관절이나 이런 데 아프면 양초처럼 생겼는데 얘가 녹아져 있어요. 손을 푹 담궜다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굳어. 액체가. 그러면은 촛농 같은 게 굳으면서 뭘 방출해요? 응고가 일어나니까 열을 방출하니까 그 열로 어떻게 됩니까? 찜질을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겨울, 그리고 니네도 혹시 핫팩 중에 그거 아니야? 이렇게 똑딱이 들어있는 핫팩? 모르니? 핫팩은 보통 막 흔드는 거 말고요. 안에 똑딱이가 들어간 핫팩이 있어요. 그래서 똑딱 하면은 액체로 되어 있는 주머니인데 얘가 하얗게 굳기 시작해요. 예, 하얗게 굳으면서 얘가 막 열이 나요. 왜? 뭐가 일어나면서? 응고가 일어나면서 열이 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녹아. 다시 똑딱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굳어요. 굳으면서 열 나요. 그런 게 있어요. 거의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올해는 안 가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겨울철 과일 창고에 선생님이 아까 했죠.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아두면은 이 물이 얼면서 뭘 방출하니까? 열을 방출하니까 응고 열을 방출해서 과일이 잘 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액화는 자 증기 오븐으로 음식을 익힌다. 그러니까 스팀을 빡 쏘면 스팀이 뜨거운 애가 닿으면서 뭘로 변해? 차가운 데 닿으면은 액체로 변해.
그럼 액체로 변할 때 액화가 일어날 때 뭘 방출해요?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익기도 하고 증기 난방기로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스팀이라고 하는데 관으로 여러분 우리는 보일러로 뭐가 지나가니? 뜨거운 물이 지나가잖아요. 따뜻한 물이 지나가는데 뜨거운 관을 따라서 수증기를 집어넣으면 수증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얘가 응결돼요. 응결되면서 뭘 방출하니까? 열을 방출하니까 관을 통해서 열을 방출하기도 하고 커피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운다. 알지? 여러분들 왜 저기 커피숍 가면 이렇게 우유 데울 때 막 부 해가지고 막 거품 나게 하는 게 수증기를 막 내보내면은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방출하는 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유가 데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는 오히려 날씨가 덜 추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오는 거냐면은 수증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눈인 얼음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얼면서 뭐를 방출하니까 승화 열을 방출해 버리니까 오히려 따뜻해서 눈이 올 때는 좀 덜 춥습니다. 네, 눈이 오는 날 자체는 눈이 오기 전에 춥던가 눈이 오고 나서 추울 수는 있는데 눈이 올 때는 오히려 약간 더 포근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된다? 실생활에 사용을 해줍니다. 자, 꼭 개념 짚기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자, 각 설명에 해당하는 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여기서 A하고, 그 다음에는 D하고, 그 다음에는 F.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A하고, D하고, F.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반대에 해당이 되겠지. 요거, 이렇게 세 가지죠. B하고, C하고 E.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E가 되고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하고 D하고 F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각 현상에서 이용하는 상태 변화와 기호를 예로 쓰세요. 증기 오븐으로 음식을 익히는 거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예요. 그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니까 C고, 그다음에 과일나무에 물을 뿌려서 냉해를 막는 거는 냉해는 얼어 죽는 거를 냉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E가 되겠죠. 백신을 수송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라는 거는 고체가 기체로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A고, 사막에서 양가죽 물주머니에 물을 보관하는 거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를 해주는 D.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음식물을 함께 보관하는 거는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를 해주는 F. 이글루 내부에 물을 뿌려서 이글루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거는 바로 응고가 일어나면서 방출하게 되는 바로 응고열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9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랑 방출하는 경우를 골라 써주면 겨울에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지는 거는 방출, 음료에 얼음을 넣으면 음료가 차가워지는 거는 열을 흡수,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리면 주위가 시원해지는 거는 흡수, 겨울철 과일 창고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아두는 거는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다음에는 높아지는 경우를 쓰세요. 여름철에 선로에 물을 뿌리면은 선로가 뜨거웠다가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를 해주는 거죠. 물을 뿌리면서, 그지? 얘는 낮. 액체 파라핀으로 찜질하는 거는 얘는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위 온도가 높. 몸이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은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증발하면서.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고. 커피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로 우유를 데우는 거는 열을 방출하는 거고. 여름철 인공 안개 장치로 물방울을 분사하면은 얘가 물방울이 몸에 닿아서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수.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함께 넣는 것도 이 드라이 아이스가 열을 흡수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고, 낮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얘는 높. 그 다음에는 여름철 인공 안개로 얘는 낮아지는 거고,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도 얘는 열을 흡수하니까 낮아지는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열을 흡수를 해주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고, 열을 흡수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열을 방출을 해주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